자, 이번 시간부터 ITQ 한글 2023년 2월 11일 기출문제를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블로그에서 이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수험자 유의사항이라든지 답안 작성 요령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같이 문제와 함께 들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새 문서를 눌러서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글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험자 유의사항을 보시면 파일명은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자, 수험번호는 8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편의상 1, 2, 3, 4, 5, 6, 7, 8로 했는데 빼기 그 다음에 홍길동 이렇게 해서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데 어디에다 저장하냐면은 내 PC에 문서에 ITQ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저장을 하면 되는데 시험장에 가시면 이미 ITQ 폴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작업한 파일을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의 조건은 한컴 오피스 2020 버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2020 버전인데요. 네오 버전도 사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시험장에는 2개의 버전을 같이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할 때 네오 버전으로 접수하신 분들은 그 설명, 문제 설명 나온 부분에 이렇게 대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이거는 네오 버전에서만 적용되는 설명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2020 버전으로 네오 버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설명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안 작성 요령을 보시면 글꼴에 대한 기본 설정은 함초롬 바탕, 여기 보시면 함초롬 바탕으로 기본되어 있고 그 다음에 크기도 10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글꼴색은 여기 보시면 검정색으로 이렇게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줄간격 160이라고 나와 있고 양쪽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저는 화면이 다 안 보여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양쪽 정렬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60으로 줄간격, 여러분들 거는 화면이 활짝 펼쳐져 있기 때문에 한 줄로 다 보이실 거예요. 네, 저는 화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쪽 왼쪽을 할애를 하다 보니까 줄어들어서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양쪽 정렬과 160이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용지 여백은 이게 지금 현재 여백을 표시한 거거든요. 이 여백이 기본값으로 했을 때는 너무 많이 여백이 차지하고 있어서 실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입력하는 공간이 좁아요. 그래서 이거를 넓혀서 하게 되는데요. 그 용지 여백은 왼쪽과 오른쪽 여기죠. 이 여백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왼쪽과 오른쪽은 11로 그 다음에 위쪽과 아래쪽은 10 줍니다. 그리고 머릿말, 꼬릿말도 10. 간단하죠? 왼쪽과 오른쪽만 11이고 위에서부터 머릿말, 그 다음에 위쪽 여백, 그 다음에 꼬릿말, 아래쪽 여백 이렇게는 전부 10으로 설정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림을 넣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림은 문제에 어디에 있느냐면은 내 PC의 문서에 ITQ의 픽처 폴더에 들어 있습니다. 그림이 들어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픽처 폴더에서 그림을 찾아다가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제 블로그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그 PC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 블로그에서 그림 및 동영상이라고 되어 있는 그 링크된 것을 클릭해서 그림 다운로드 받아서 픽처 폴더에다가 꼭 저장을 해놓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총 3페이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ITQ 한글은 총 3페이지를 작성하는데 A4 용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A4 용지 기준으로 해서 3개의 페이지를 작성하는데 1페이지에는
기능평가 1 해서 문제 표시가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기능평가 1로 1번과 2번이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기능평가 2로 3번과 4번이 있고 3번에 양가로 1, 양가로 2에서 수식을 2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에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로 이러한 문서를 통째로 작성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페이지를 작성하셔야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문제를 푸시는 것이 정확하게 다음엔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이런 순서를 알고 시작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저는 문서를 편집할 때 단축키로 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기능키로 주로 하고 메뉴를 이용을 잘 하질 않으니까 보시면서 따라서 해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단축키하고 기능키를 활용하는 연습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 변화를 자꾸 주시면서 하시다 보면은 문서 작성 능력이 훨씬 향상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편집 용지 설정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서 자, 편집 용지 설정은 어디에 들어있느냐면은 쪽에 들어 있습니다. 쪽에 보시면 편집 용지라고 해서 F7이 있어요. F7 기능키를 누르고 시작합니다. 저는 메뉴로 와서 편집 용지를 클릭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기능키 또는 여기 있는 단축키, 이걸 단축키라고 합니다. 기능키, 단축키를 이용해서 사용하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F7 눌러주시면 편집 용지 설정 창이 뜨고 자, 먼저 왼쪽과 오른쪽은 11을 준다고 했죠.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은 10을 준다고 되어 있죠. 더블 클릭해서 10.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더블 클릭 10. 그 다음에 여기도 더블 클릭 10. 여기도 더블 클릭 10. 그 다음에 제보는 0으로 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 눌러주시면 이 여백이 이렇게 밀려나서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이 넓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하셔야 ITQ 한글을 정확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번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평가 1은 1번과 2번이 표시된다고 했죠. 그래서 1점 찍고 엔터, 엔터 2번 쳐주세요.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이제 스타일부터 입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2점 엔터, 엔터. 자, 엔터키 2번 쳐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서 3번과 4번을 넣을 건데요. 여기서 그냥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쳐주시면 페이지 나누기가 돼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딱 쳐주시면 이쪽으로 바로 가서 페이지 나누기를 강제로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3점 엔터 쳐주시고 아까 3쪽에는 수식이 2개가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양가로 가로 열고 1 가로 닫고 그 다음에 한 칸 떼어주고 가로 열고 2 가로 닫고 그래서 1번과 2번의 수식을 편집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사이에 이 내용이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엔터 한 번만 치면 되겠죠. 그리고 4점 엔터 엔터 이렇게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3쪽은 문서 작성 능력 평가인데요. 문서 작성 능력 평가 내용을 보시면 이 머릿말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지 번호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여기에만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도 나타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이 구역에서 하는 것들은 이 페이지에만 나타나게끔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구역 나누기예요. 그래서 이 구역은 별도의 구역으로 설정해서 여기 들어가는 내용이 위에 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구역 나누기를 여기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쪽은 구역 나누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주냐면은 Shift 키하고
Alt 키 있어요. 왼쪽에 Shift 키, Alt 키를 동시에 같이 누르고 있으세요. Shift, Alt, Control 키는 누르고 있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누르고 계시면 돼요. Shift, Alt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딱 쳐주시면 이렇게 페이지 나눈 것처럼 컨트롤 엔터 친 것처럼 나눠지는데, 이런 나누기가 바로 뭐냐면은 구역 나누기라서 이제 이쪽에다가 머릿말도 넣고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도 넣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이 앞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여기에만 미친다. 자, 그렇게 나누는 것이 바로 구역 나누기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 구역 나누기가 이루어져야 여기에서 작업하는 것들이 앞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맨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내용부터 이제 편집을 해야 되겠죠? 여기 있는 내용. 1번과 2번 사이에다가 스타일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자, 맨 위쪽으로 여기서 올라가려면 바로 이걸 또 한참 이런 거에 시간을 낭비하시면 편집하는 데 시간을 많이 빼앗겨요. 그러니까 바로 위로 올라가는 방법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 업 키 딱 눌러주시면 맨 위쪽으로 올라오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1번과 2번 사이에다가 이 스타일 내용을 편집해야 되니까 여기를 클릭하시고 여기 문제 번호 뒤에다가 입력하시면 절대 안 돼요. 문제 번호에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 이런 내용을 입력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문서 편집 내용만, 문제를 읽어보고 이거에 따라서 문서 편집할 내용만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스타일 지정한 이 내용만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거 입력할 때는 쭉 입력하다가 여기에서 엔터 치시면 절대 안 돼요. 자동으로 넘어가게끔 하셔야 돼요. 쭉 그냥 입력만 하시면 돼요. 입력하다 보면 알아서 줄이 바뀌어지고 쭉 가서 어디에서 엔터 치면 되냐면은 점 찍고 이때만 엔터 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사이는 여러분들이 엔터를 쳐서 띄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스타일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을 지정해서 문단과 아래 간격 10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이 사이가 이렇게 넓어진 것이지 엔터를 쳐서 넓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스타일을 다 지정하고 난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엔터 친 다음에 다시 여기도 한글 쭉 입력해서 자동으로 넘어가서 줄바꿈 되게 한 다음에 여기까지 가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그냥 계속 입력만 하시면 돼요. 중간에 엔터 치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을 입력하시고 스타일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혹시 편집 용지에 관련된 거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이 표에 관련된 거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을 때는 제 블로그에 보면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놔 가지고 링크 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것들이 좀 너무 빨라서 난 이해를 못 하겠다 그랬을 때는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세부적으로 보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포인트 함처럼 바탕 글꼴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동으로 넘어가게끔 한다고 그랬어요. 엔터 치지 마시라고 했죠. 그래서 자동으로 넘어가면은 여기 끝에까지 딱 가서 입력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엔터 쳐주고 이 내용도 입력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다 입력이 끝났으니까 스타일을 지정하셔야 되는데요. 스타일 지정하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링크 걸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놓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스타일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스타일을 지정하려면 먼저 이렇게 블럭을 설정해야 돼요. 블럭을 설정하시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블럭 설정하시고 여기 앞에서 마우스 포인터 이렇게 바뀌었을 때 앞에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한 줄씩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스타일은 어디에 있냐면은 서식에 있습니다. 서식 보시면 스타일이라고 F6 기능키가 있죠. 저는 이 기능키로 쓴다고 그랬죠. 메뉴를 안 쓰고. 자, 그래서 F6을 눌러주시면 돼요. 기능키 F6을 눌러주시고 스타일 맨 처음에 추가하기 눌러주시면 돼요. 추가하기 눌러서 스타일 이름부터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타일 입력은 보니까 트레이드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TRADE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스타일 이름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돼요. 틀리게 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단 모양부터 해줍니다. 문단 모양 눌러서 왼쪽 여백을 15, 여기 더블 클릭해서 15, 그 다음에 다른 내용 보니까 문단 아래 간격을 10을 줬어요. 문단 아래 간격은 이 문단 여기 아래 부분에다가 10을 주라는 얘기죠. 왼쪽은 여기 이 부분이 지금 1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포인트가. 자, 그래서 문단 아래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1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설정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 글자 모양을 보시면 글꼴이 한글과 영문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글자 모양 눌러주시고 여기 대표 언어에서 여기 바꿔주시면 돼요. 한글 대표 언어를 대표로 하지 않고 한글 영문 따로따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죠. 자, 한글은 여기 더블 클릭해서 도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도둠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크기가 10포인트 기본값이고 그 다음에 장평이 95. 이 장평이 글자 모양을 할 때 장평이 나오면 무조건 일로 들어와서 하셔야 돼요. 장평은 여기서밖에 할 수 없어요. 여기서는 위에 있는 내용에서는 장평은 없기 때문에 글자 모양 수정할 때 장평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 크기 이런 거 하지 마. 요거 와서 바로 하시고 그냥 장평은 여기 안에서 한다는 거, 글자 모양을 눌러서 들어와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장평이 기본값은 100인데 이 장평이라는 것은 뭐죠? 글자의 폭이 되겠습니다. 글자가 이렇게 넓으냐 아니면 글자가 이렇게 홀쭉하냐 그걸 얘기하죠. 이 글자의 양쪽 가로의 크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넓게 되어 있으면 장평이 100 이상이고 이게 좁게 되어 있으면 장평이 100 이하입니다. 근데 여기는 95니까 좁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95 그리고 자가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더 이상 내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놔두시고 그 다음에 영문으로 이제 바꿔주세요. 영문 바꿔주시고 영문은 글꼴이 궁서예요. 더블 클릭해서 궁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크기 10포인트 장평이 똑같이 95 여기 글꼴만 다른 거죠. 95 자가는 마이너스 5 이런 건 다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다 했으니까 설정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 눌러주시면 여기가 트레이드라고 스타일 목록이 하나가 추가가 됐죠. 자, 이 추가된 내용을 선택하시고 설정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 모양처럼 스타일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스타일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링크 되어 있다 그랬죠? 그 링크 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에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표와 차트를 작성하는데 차트는 다음 시간에 하고 표만 이번 시간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만들려면 어디에서 해주시면 되냐면은 입력에 있습니다. 입력 보시면 표가 있고요. 표는 표 만들기라는 걸 사용하시면 돼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 n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n을 누르라는 얘기고 컴마가 찍혀 있다는 얘기는 손을 다 떼시고 T를 별도로 누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단축키 알고 들어가시면 돼요. 표는 테이블입니다. 약자. 그래서 컨트롤 N T. 자, 여기도 놓고 여기 아래쪽에도 하는 거죠. 2번 아래쪽에 지금 만든 거니까 컨트롤 N 눌러주시고 이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컨트롤 키 누르고 있어도 상관없다고 그랬었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그냥 N 한번 탁 눌러주셔야 돼요. N,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모르겠어.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안 눌렀나 봐 하고 또다시 누르시면 각주라는 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각주라는 게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안 눌러진 것 같이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지금 없어요. 저 지금 이제 손 다 떼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T만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표 만들기가 나온다. 그래서 컨트롤 N 한번 딱 눌러주시고
막 동시에 누르는 게 아니에요. 컨트롤 키 누르고서 여유 있게 N 딱 눌러주시고 손 다 떼시고 또 여유 있게 T. 자, 그런데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빠르게 해야 되니까 컨트롤 N, T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표 만드는 것도 링크 걸어뒀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줄 개수, 칸 개수가 줄이라는 게 여기 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가로로 되어 있는 게 줄입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자, 칸은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다섯 줄, 여섯 칸이죠. 여섯 칸. 자, 이렇게 해서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걸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편집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 선택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만들기 딱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요. 입력은 여러분 편한 방식으로 입력하셔도 돼요. 근데 빠르게 입력하는 방법은 먼저 항목을 다 이렇게 가로로 다 입력해 주시고, 자, 빼먹지 않고 하려면 항목부터 먼저 입력해 놓으면 거기 내용에 따라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로 이렇게 입력해 나가시면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입력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이 먼저 다 들어가니까 빼먹지 않고 작성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처음에 입력하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서 조건 내용을 보시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전체, 표하고 캡션이죠. 그거를 굴림과 10포인트로 하래요. 근데 캡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내용입니다. 여기 표 위에 나와 있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그냥 이 위에다가 그냥 입력하는 게 아니라 표 안에, 이것도 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지우면 얘도 같이 지워져야 되는데, 표를 지웠는데 얘가 남는다면은 캡션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그냥 별도로 넣었다는 거, 그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캡션으로 넣어야 돼요. 캡션 넣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자, 테두리 이렇게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개체 속성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것도 단축키가 있는데 그거는 거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개체 속성 들어가셔가지고 여백 캡션이 있어요. 그죠? 여백 캡션 딱 눌러주시면 여기 캡션에서 어느 쪽에다 넣냐면은 위쪽에 들어갔고 오른쪽 정렬이 됐죠. 자, 위쪽에다가 넣어야 돼요. 오른쪽이라는 것은, 여기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이쪽 여기에 붙어요. 즉 이 부분에 내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걸 선택하시면 안 돼요. 여기 바로 위치를 표시해 놨습니다. 왼쪽 위는 이쪽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위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위를 선택해 주시고 설정 눌러 주시면 이렇게 표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표 1이라고 나와 있는 게 이게 바로 캡션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블록 설정하시고, 여기는 필요 없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이런 말이. 자, 블록 설정한 다음에 그냥 입력하시면 지워지면서 입력이 돼요. 주요, 품목별, 그 다음에 수출, 현황 하고 가로 열고 단위 한 칸 띄고 콜론, 억, 달러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기 클릭하시고 오른쪽 정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보일 거예요.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오른쪽 정렬, 저는 여기에서 선택하겠습니다.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해주면 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글꼴은 모두가 굴림 10포인트로 하래요. 그래서 일단 표 안에다 놓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 자, 표를 선택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표 안에서 F5키 한번 누르면 이 하나의 셀만 선택이 됩니다. 회색으로 여기 동그라미, 가운데 동그라미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한번 누른 거예요. F5. 자, 그러면 이렇게 셀마다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고요. F5를 한 번 더 누르면 빨간색으로 가운데 동그라미가 바뀌었죠. 이럴 때는 이제 블럭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블럭을 방향키로 이렇게 옮겨 보시면 블럭 설정이 돼요. 그리고 F5를 한 번 더 눌러서 3번이 되면 그냥 한꺼번에 왕창 전체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 그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표 만드는 것도 자세하게 링크를 걸어서 표 만드는 과정만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놓고 글꼴
클릭해서 굴림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엔터 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 바뀌었네요. 자, 더블 클릭해서 굴림. 자, 그런데 이 굴림이 처음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러는 거야. 모든 긁고 눌러보시면 여기 굴림이 있습니다. 굴림 딱 선택해 주시면 굴림체로 바뀌었고, 여기도 전체 선택할 때, 여기를 전체 선택할 때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마우스 이렇게 중간중간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을 때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하나, 둘, 셋 눌러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따다닥 그러면은 전체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굴림 자 선택해서 엔터 쳐주시고 10포인트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글꼴을 먼저 다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정렬은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하래요. 근데 문자가 여기에도 숫자하고 섞여 있는 이것도 문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순수하게 숫자만 들어있는 이게 바로 숫자인데, 자 이럴 때는 표 전체를 F5를 하나, 둘, 셋 눌러주시고 그냥 가운데 정렬을 먼저 해주시면 돼요. 가운데 정렬을 먼저 해주시고 숫자만. 자 숫자하고 여기 합계도 숫자가 들어갈 거죠. 여기까지 전부 다. 숫자하고 문자가 섞여진 건 이거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문자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만 이렇게 해서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간단하게 두 번 해서 정렬이 이렇게 마무리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셀 배경색, 면색을 노란색으로 하래요. 이 부분이죠.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연한 회색 계통으로 보입니다. 흑백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지가.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자 블럭 설정하고 이것도 단축키로 바로 하겠습니다. 블럭 설정하고 색이 뭐죠? 영어로 컬러죠. 컬러 C를 눌러주시면 돼요. 블럭 설정하시고 C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면은, 자 이렇게 블럭 설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 이 배경 이렇게 해서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하나의 셀처럼 적용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에다가 배경색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은 안 하고요. 블럭 설정해서 그냥 C 눌러주시면 돼요. C 눌러주시면 배경색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색 눌러주시고 면색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설정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그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뭐 셀 테두리 배경 뭐 이런 거까지 들어가서 하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들을 지금 설명을 드리니까 꼭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의 합계를 구하고 캡션 기능을 사용할 거예요. 캡션 기능은 이미 아까 했습니다. 요거 내용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합계를 구하라는 거죠. 여기는 합계. 여기는 대각선으로 해놓은 거는 안 구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이 합계를 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숫자하고 합계가 들어갈 자리까지 블럭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자, 좀 위로 올려놓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보시면 블럭 계산식이 나와요. 블럭 계산식에서 블럭 합계 이거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단축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하라고 하면은 복잡해지니까 블럭 계산식에서 블럭 합계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여기 합계가 자동으로 구해지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선 모양을 출력 형태처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출력 형태를 보니까 바깥쪽과 그 다음에 항목 밑에와 여기 이 항목 옆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선이 굵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자, 실제 굵은 건지 이중인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 실선입니다. 이 내용이. 자, 그래서 여기 표 전체를 먼저 해서 테두리를 이중 실선을 먼저 해주고 여기 항목 밑에 여기 항목 옆에 오른쪽에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자, 표 전체는 F5 3번 눌러주시면 된다 그랬죠. 3번 눌러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셀 테두리 배경 이거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냥 선이니까 선이 영어로 뭐죠? 라인. 라인이 L입니다. L. 그래서 L 딱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테두리로 들어와요.
그러면 테두리 가서 이 선을 적용을 하는데 이중실선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중실선 이걸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바깥쪽 전체 외곽선 여기 전체 외곽선이죠. 외곽선 바깥쪽을 선택해 주시면 다 이중실선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 번 하고 나오고 한 번 하고 나오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뭐 다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 지정하려고 애쓰다 보면은 맨 마지막에 것만 적용이 되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 다시 여기 밑에다가 이중실선 넣어야 되겠죠. L 눌러주시고 이중실선 선택해 주시고 어디에다가 아래쪽이죠. 여기에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아래쪽에 이중실선 되어 있으면 되죠. 설정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항목을 또 왼쪽 항목을 이렇게 블럭 설정하시고 드래그해서 L 눌러주시고 여기도 이중실선으로 막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중실선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그죠? 이쪽을 해주셔야 여기 이중실선으로 여기가 막히죠. 그래서 설정 눌러주시면 여기도 이중실선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이것처럼 이제 이렇게 보기 좋게 좀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안에서 F5 하나 둘 셋 눌러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 눌러주시고 아래 방향 키 한번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위아래 높이가 넓어졌죠. 자, 여기는 보편적으로 이 문제에서 10% 범위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으면 감점이 없으니까요. 두 번을 이렇게 하셔도 돼요. 컨트롤 아래 방향 키 한 번 더 눌러서 두 번을 눌러서 넉넉하게 이렇게 표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래 공간이 상당히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하시든 아니면 컨트롤 위 방향 키 눌러서 이렇게 줄여서 한 번만 하시든 두 번 하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겠습니다. 그냥 저장 눌러도 되는데 매번 저희는 이제 한 곳까지 무엇을 했는지 그 내용으로 입력할 거기 때문에 항상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맨 처음에 그냥 가서 시험장에 가서 저장할 때는 그냥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어디에다 저장하러 되냐면은 내 PC에 그 다음에 문서에 자, 올라가 볼까요? 내 PC의 문서에 ITQ에 내 PC의 문서에 ITQ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시험장에는 이게 다 있는데 여러분들 PC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주셔야 돼요. ITQ 폴더를 만들어서 폴더 만드는 방법은 여기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로 만들기 해서 폴더로 이렇게 눌러서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그래서 폴더 해놓고 여기 더블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지난번 1월 14일 거 작성하면서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 ITQ 폴더 밑에 픽처라는 폴더가 또 더 있어서 여기에 이제 그림 파일을 저장을 해 놓으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림 파일은 여기에다가 저장해 놓는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림 삽입 문제의 경우는 내 PC 문서 ITQ 픽처 폴더에서 그림을 가져다가 사용하라는 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폴더까지 만들어서 여기다가 그림 꼭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장할 때는 어떻게 저장할 거냐면은 2월 11일, 23년 2월 11일 해서 수험번호 8자리 대신에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230211 이런 식으로 수험번호 생각하고 하시고 빼기 해주시고 자, 스타일 표죠. 스타일도 했고 오늘 똑같아요. 저기는 1월 14일 거니까 스타일 콤마 찍고 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자주 작업한 곳까지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 ITQ 폴더에도 저장하지 않고요. 어디다 저장해서 빠르게 그냥 처리할 거냐면 바탕화면에 할 거예요. 바탕화면 여기에다가 클릭하시고 바탕화면에다가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파일명 저장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제대로 되어 있으면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